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도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여야는 내일부터 각각 1박 2일 전열 정비에 나서는데요.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어제 광화문 규탄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후쿠시마 현지 규탄 집회에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북한과 중국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난데없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북한과 중국이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간 보여준 행태는 사실 외교 참사에 가까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여줬죠. 지난 4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아무 예고 없이 찾았다가 도쿄 전력에 항의 문서만 전달하는 그러한 해프닝을 벌였고, 지난 7월에는 일본 총리 관저, 그것도 해외 순방 중인 총리 관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사진만 찍는 그런 해프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일본의 사회민주당이라는 곳은 참의원 2석에 중의원 1석에 불과한 그런 소수 야당입니다. 그런 야당의 집회에 오히려 힘을 더 실어준 그런 꼴입니다. 이거야말로 외교 참사고 과학을 근거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염수 방류할 때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링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얻어냈어요. 우리 공식적인 전문가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받게 해달라. 그것도 다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환경성이 아니라, 일본의 환경성도 오염수의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미 오염수에 대해서 삼중 수소가 문제되는 그것을 모니터링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기준치가 명확합니다. 반경 3km 이내의 기준치와 3km 넘어선 40km까지의 기준치, 이 모든 것이 측정한 삼중 수소의 농도가 7에서 8 베크렐 정도로 기준이 현장에 났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무엇을 위한 행태인지, 과연 지금 여야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러한 오염수 방류 문제로 수산업계의 피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 이러한 부분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마당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당은 이 야당의 방일단에 방일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다, 이런 비판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국민의 70~80%가 반대하고 있는, 그리고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투기했는데 공격은 야당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찬성 아니시라면서요. 입장을 밝히시지 않으셨잖아요.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정확히 입장을 말씀하시면 돼요. 찬성한다라고. 근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찬성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과학적인데 찬성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제가 볼 때 그거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건요, 일본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본 기사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 어민이 반대하면 해양 투기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일본 어민들 반대했습니다. 해양 투기했어요.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일본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해양 투기할 때 전제가 뭡니까? 2051년도에 원전을 폐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전이 폐로가 돼야 해양 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언론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2051년 원전 폐로 할 가능성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 얘기는 30년 동안만 해양에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영속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알프스를 통해서 방류할 수 있는 양이 많지도 않아요. 일본 자체 내 법 때문에 한정된 양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뭡니까? 30개의 탱크 물량을 내보내면 20개의 탱크 물량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2.3%를 내보내는데 결론적으로 0.8%밖에 내보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일본에 있는 1, 2, 3, 4 원전 폐로 문제가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 없이 언제까지 내보낼지 모르는 이런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을 공격하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우리 국민의 70~80%가 반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민주당은 이렇게 일본의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괴담 가스라이팅이다.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쇼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또 문재인 정부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맞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사회라 하는 것은 국제원자력 기구입니다. IAEA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막을 도리가 없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셨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니터링 하는 게 과학적 근거입니다. 이미 삼중수소 걱정하고 있지만 그 농도는 현장에 낮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2.3% 정도 방류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모니터링 말고 더 이상 더 과학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민주화 행태가 중국이나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IAEA가 유엔 산하기구도 아니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유엔 산하의 공식적인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최종 보고서를 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포함한 유럽,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민주당의 반대 압니다. 알지만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렇게 외교 참사, 외교 해프닝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모니터링을 더 철저하게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서 반대를 막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도 안 거치고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낸다? 과연 이게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민들을 위한 우리 수산업계를 위한 그런 데 중지를 모아야 되고 IAEA가 정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죠. 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걸 이어받아서 했을 뿐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니, 저 그 전에 외교 참사란 말을 좀 국민의힘에서 쓰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외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외교 참사를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참사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찬성한다고 말씀하세요.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찬성을 왜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의힘과 정부 스스로가 과학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이중적 잣대를 내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계속 뭐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 국민의 70~80%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그런 국민들의 분노들을 대변하는 게 어떻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입니까? 전가의 보도입니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얘기는 반대였어요. 그럼 반대하셔야죠. 이재명 정부를 따라한다면. 또 하나 2020년, 2021년 국민의힘에 있는 김기현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결의안 내가지고 오염수 반대했습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는 분도 반대하셨어요. 그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당시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반대하셨습니까? IAEA 하나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같은 데 논문이 올라오게 되면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상당히 회의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계속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언제라도 방류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는 거예요. 왜 계속 일본의 말만, IAEA의 말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가 종교입니까? 저희들의 우려는, 국민적인 우려는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제발 전 정부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70~80% 반대하고 있고 공포를 느끼고 있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네, 반박하시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미 저희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모니터링 한다 그랬고요. 그 모니터링 결과 만약에 이상치가 발견되거나 기준치를 넘었으면 방류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이미 천명한 얘기입니다. 아니요, 기준치가 넘어서면요 방류를 중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부가 얘기하지 않아도 일본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건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알프스를 통과했는데 기준치가 넘어가게 되면 중단해야 되는 건 1번 얘기한 건데 우리가 거기서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이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곧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윤 대통령께서는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해왔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방류 중단을 하겠다는데 그 말조차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얘기가 아니고 일본의 얘기라고 하시니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저희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정책의 시간이라 봅니다. 뭐냐면은 이번 연도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 손으로 수립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국회지 않습니까? 21대 마지막 국회에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잠재웠던 그러한 법안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내놓은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어떻습니까? 시민단체와 같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 마지막 21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인해서 정쟁이나 정치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정말 민생의 시간, 정책을 위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여야가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의 어떤 정치 논쟁, 정쟁 여기에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책의 시간, 민생의 시간에 더 힘을 쏟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일단 계속 민주당 말씀하시니까 민주당 아닌 다른 곳에 대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 소위원회에서요. 2018년 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해양 방류도 있습니다만 지층 주입 방안, 지하 매설 방안, 수소 방출 방안, 수증기 방출 방안 이런 대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일본 정부 내에서 조사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해양 방류는 300억 정도가 들어요. 근데 가장 많이 비싼 지층 주입은 한 3조 정도가 들어요. 해양 방류를 선택한 거예요.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부 민주당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별도의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 보관하거나 아니면 시멘트처럼 고치화시켜서 하여튼 날려보내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 해양 투기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걸 누가 지금 제기하고 있냐? 이 일을 전담하는 게 일본 도쿄전력입니다. 근데 도쿄전력이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2011년 3월달 사고가 난 다음에 멜트다운이라고 얘기해서 핵 연료가 심각한 수준으로 녹아내렸다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다가 5년 이후에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당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입니다. 나중에 뭐라 그랬냐? 도쿄전력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위험을 계속 과소평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알프스 성능 과장 광고라고 하는 그다음에 방사능물질 누출을 막는 필터 파손도 숨겼어요. 지금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일본에는 도쿄전력이 하고 있어요. 전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정황들을 봐서 새로운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새로운 대안들이 가능하다면 민주당에서는 지원도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있으니 우리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일본 스스로가 얘기했던 전제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전 폐로가 2051년도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을 해서 여야가 항상 새로운 제안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자라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전에 일본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반대하고 있는데 총리가 말씀하신 내용은 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계속.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찬성할 수 없다. 전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대통령이 있어야죠. 국민의 70, 80%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계속 미룬다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 정치에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에 대해서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이 완전히 다르신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IAEA의 보고서에 참여하지 말았어야죠. 그때 당시에 이미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한 겁니다. 그 참여한 기준이 IAEA의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 방류수의 마지막 기준은 15,000 메크렐 삼중수소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기준이 207 정도 메크렐로 나온 겁니다. 베크렐로.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말았어야죠.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IAEA에 파견된 분한테 언론에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IAEA와의 약속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자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파견하지 말았어야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아니 그 그럼 말씀을 거기 들어가는 거 드리는 확인도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해서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확인을 한 그 과학자가 언론에 아니 IAEA가 잘못됐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그때 잘못됐다고 파견하기 좀 얘기했으니까. 말았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IAEA의 모든 결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얘기하는 과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사이언스나 다른 과학界연구자들이 쓰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논문에 무료가 제기가 되고 있으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자세인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여야가 내일부터 1박 2일간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엽니다. 이제 9월 정기국회, 내년 총선 전략까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상임위별로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짜기로 한 여당.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석할지 또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기국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손으로 직접 수립한 예산을 집행한 첫 해고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합리적인 비판을 한다면 저희들도 그 비판을 수용해서 노선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국회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잠재웠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여념이 없고 오로지 시민단체 예산은 잘못된 집행이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윤 정부가 지적했더니 그거조차도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민주당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는 윤 정부의 예산 씀씀이가 제대로 됐는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된 건지를 따지는 그러한 국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입법이 뭐였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세제, 에너지, 각종 경제 정책들 포함한 언론 정책, 예산 집행,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한 해였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이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부가 이 정도 성과를 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왔으니 여러분들께서 입법부로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해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떤 국정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 있다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만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건 두 축입니다. 하나가 이제 일특검 사국조죠.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 군인의 생명, 젊은 군인의 생명 문제가 왜 저렇게 예를 들면 이상한 파행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건 이제 소위 권력형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정학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강행 문제, 그다음에 잼버리 이거 뭐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14분이 돌아가시게 된 오송 참사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혹으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전 여야가 좀 이거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6개월 동안 소위 무역 적자가 62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아마 최저 상황이 될 거란 우려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고물가, 가계대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무슨 저희가 여당을 공격하는 문제를 떠나서 민생 문제, 그다음에 우리 경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가 또 세수 결손 얘기가 좀 80조 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경제가 매우 어려질 수 있다. 그랬을 때 세계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만 떨어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국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일특검 사국조 문제랑 그다음에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경제의 방향, 궤도를 수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번에는 좀 여야가 좀 싸우지 말고 국민의 의지, 국민의 생각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고 방향을 바꾸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략을 살펴봤으니까요. 민주당의 앞으로 전략도 살펴보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 과연 수용을 할 것인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뭐 이런 전략 등도 좀 나올까요? 뭐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제가 힘듭니다. 힘든데 경제라는 것은 타임 레그, 즉 시차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1년 내지 2년 내지 3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놓고 본다면 과연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윤 정부만의 정책이 잘못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경제 정책의 후유증이 나타난 거죠.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을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성과가 이제 내년, 후내년 이렇게 날 거라 보는데요. 무역 적자 말씀하셨지만 무역 적자는 우리가 못해서 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져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수출과 수입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을 아셔야 될 거고요. 이러한 방향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포기하고 국회에 올인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응할 자신이 있고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안 내놓겠죠. 그렇다면 역시 정쟁을 벌이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장한 혁신안도 그게 과연 혁신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다 통과될 것이고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국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8월 달 국회도 벌써 쪼개기 국회를 했지 않습니까? 8월 25일 끝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제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서 돌아와 주신다면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좀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왜 그러냐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중국과의 경제가 마이너스 30%가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일본과 수출 마이너스 10%가 났습니다. 중국 4%대 경제 성장률입니다. 일본 6%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1.4%입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중국과 이렇게 갈등을 빚고 일본과 한일 관계가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국정의 모든 책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부 여당이 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계속 전 정부 탓, 이재명 탓, 민주당 탓, 탓 정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쪼개기 국회를 말씀하시는데 아니 과거에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회기를 연장했더니 왜 연장하냐고.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는 영장 청구하라고 예를 들면 소위 국회를 갖다 중간에 좀 그만뒀더니 이제는 왜 일 안 하냐고 말씀하시는 게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지금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과거에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 여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10%에서 2% 더 뒤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나 소위 국민의힘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민주당이 선방했다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어떤 지지 여론 자체는 상당히 좀 축소됐기 때문에 이런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혁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답을 줄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처리를 해서 이런 리스크가 진짜 그야말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검찰의 9월 영장 청구설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대위 불가피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혁신안까지 들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수박 색출 그러한 과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8월 30일 출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방울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건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것도 한 목소리로 줄을 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8월 국회도 쪼개게 한 거고 여론전에 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 탄압, 검찰의 정치 공작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밝혀집니다. 선거법 이미 재판 진행 중이고요. 쌍방울 특검 사건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얼마나 많은 재판 과정에서의
해유나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조사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날 거라 보고요. 다만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렬 종대로 아마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쓰겠지만 민생을 택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택할 것인지 이제 선택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30일 조사를 요구하는 만큼 이제 9월 정기국회 중에 청구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예. 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좀 민주당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부담이 되라고 그렇게 그때 청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사건이 무슨 사건이든 1년, 2년 넘게 됐어요. 특검도 3개월 합니다. 그다음에 연장하는 정도예요. 대부분 모든 특수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년 질질 끌지 않습니다. 1, 2년을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고 주변부 털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이 소위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무능한 거 아니에요? 1,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영장 청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428억을 나눠먹기란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구속 기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정기국회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투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돼 있고 국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가결시켜라고 얘기하면 자당 당대표를 자당에 있는 의원들이 영장 청구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심사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장이 나왔는데 그 영장을 보니까 이거 예를 들면 구속될 만한 사안인데 아닌데를 판단하는 게 소위 투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 내용과 무관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가결을 해야 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예를 들면 통과시켜달라고 보내준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좀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비회기일 때 얘기했으면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가서 예를 들면 법원에 판단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속 사유인가 구속 사유가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잡한 셈법이 있긴 합니다만 당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죠. 당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전 거기에 맞게 그 원칙에 맞게 결정을 하고 국민의 판단 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